나폴레온 힐의 성공의 제구법칙, 자제력. 나폴레온 힐의 성공 철학에서 자제력은 개인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자신의 정신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지휘하여 명확한 목표를 향해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수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폴레온 힐이 제시하는 자제력의 핵심 내용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폴레온 힐의 성공 철학에는 정말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걸 하나로 꽉 묶어주는 활용점정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자제력이죠. 이게 단순히 그냥 참고 인내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공으로 가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마스터키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시작부터 정말 강력한 문장이죠.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모든 것이 사실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때 바로 그때 우리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요. 이건 그냥 인생을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내 현실을 조각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자제력이라는 걸 제대로 갖추면 대체 뭐가 좋을까요? 여기 보이는 것들은 그야말로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상상력은 훨씬 더 날카로워지고 의지력은 강철처럼 단단해지고요. 목표를 향한 집중력은 이건 레이저 수준이 되는 거죠. 심지어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변하고 어떤 문제든 딱 마주했을 때 이거 해결할 수 있겠는데? 하는 자신감까지 생깁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오늘은 이렇게 4가지 흐름으로 자제력의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첫째, 왜 이걸 마스터키라고 부르는지 알아볼 거고요. 둘째, 통제 불가능한 우리 마음, 그 야생 원숭이의 정체를 파악하고요. 셋째, 이성과 감정이라는 우리 안의 도구들을 어떻게 균형 맞출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성공의 마스터키. 도대체 자제력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왜 성공을 얘기할 때마다 이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지 그 근본적인 의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흔히 자제력이라고 하면 그냥 하기 싫은 거 꾹 참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아닙니다. 여기 정의를 보세요. 자신의 마음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내 마음이라는 왕국의 완전한 주인이 되는 거죠. 나폴레온 힐이 말한 다른 원칙들 있잖아요. 명확한 목표라든지 마스터마인드, 신념 같은 것들. 자제력은 이 모든 구슬들을 하나로 꿰어서 실제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강력한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다른 원칙들은 그냥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할 상대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이건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의 본질, 우리 각자의 내면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야생 원숭이라는 비유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너무 와닿지 않아요? 한번 가만히 눈 감고 지금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다니나 한번 보세요. 아마 어제 했던 실수, 내일 있을 걱정, 갑자기 생각난 저녁 메뉴, 진짜 정신없이 이리저리 날뛸 겁니다. 바로 이게 훈련되지 않은 우리 마음의 기본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 원숭이가 이렇게 날뛰는 게 꼭 우리 탓만은 아니에요. 칼 융이 말한 집합의식이라는 개념을 보면 좀 이해가 갑니다. 우리 마음은요, 생각을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외부의 생각들을 수신하는 안테나 같기도 하거든요. 뉴스, 사람들하고 나누는 대화, 심지어 옆 사람의 불안한 감정까지 우린 끊임없이 이걸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새삼에 떠다니는 생각의 대부분이 안타깝게도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자제력은 바로 이 부정적인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내 마음의 문을 굳게 지키는 훈련인 셈입니다. 자, 문제만 얘기하면 좀 우울하죠.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행히도 우리 안에는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들이 이미 갖춰져 있거든요. 우리의 내면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 안에는 크게 14가지의 핵심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7개의 긍정적인 감정, 그리고 7개의 부정적인 감정. 보통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만 잘 다스리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폴레온 힐은 아니라고 말해요. 긍정적인 감정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파괴적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통제되지 않는 열정이나 욕망은 무모한 도박처럼 우리를 망칠 수도 있잖아요. 자제력은요, 이 14가지 감정 모두를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한 에너지로 바꿔 쓰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을 조율하는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성과 감정이죠. 이성은 우리 안에 냉철한 심판관 같아요. 상황을 분석하고 뭐가 옳은지, 뭐가 최선인지 판단을 내리죠. 반면에 감정은 강력한 엔진입니다. 그 판단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추진력을 막 만들어내죠. 이 둘은 완벽한 한 팀이에요. 이성만 있고 감정이 없으면 계획만 세우다 끝나버리고 감정만 앞서면 충동적으로 행동하다가 실패하겠죠? 자제력의 최고 경지는 이 둘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6가지의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자아, 즉 의지력이 있고요. 방금 말한 이성, 감정, 그리고 미래를 그리는 상상력,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양심, 과거의 경험을 저장하는 기억. 이 6가지를 어떻게 훈련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6가지 능력 중에서도 끝판왕, 최종 보스가 있습니다. 바로 자아, 다른 말로 의지력입니다. 이 표현 그대로예요. 우리 마음의 대법원이죠. 이성이 이게 맞아 라고 판결하고 감정이 이거 하고 싶어 라고 소리쳐도 최종적으로 오케이, 실행해 또는 아니, 멈춰 라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건 바로 이 의지력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자제력을 기른다는 건 결국 우리 마음속 대법원장을 훈련시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론은 이제 충분히 들은 것 같죠? 그래서 뭘 어쩌라고 싶으실 텐데 이제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멋진 개념들을 당장 오늘부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폴레온 힐은 딱 4가지면 매일 연습하라고 말합니다. 복잡하지도 않아요.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정신 자세, 우리가 시간을 쓰는 법, 그리고 우리의 목표. 이 4가지만 제대로 통제할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식욕입니다. 이게 단순히 다이어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힐은 식욕을 정복하는 게 내 주변 환경을 정복하는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몸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걸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거든요. 야식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유혹에도 훨씬 더 강해지겠죠? 두 번째는 정신적 태도입니다. 우리가 날씨를 바꿀 순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행동할지 통제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지는 오로지 100% 우리 자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통제권이에요. 긍정적인 태도를 선택하고 유지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자제력 훈련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어제 흘려보낸 1분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죠. 정말 가장 소중한 자산이에요. 특히 성공한 사람들은 일하고 자는 시간 말고 남는 자유시간, 하루에 약 8시간 정도를 어떻게 쓰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내 목표를 위해 쓰는 것, 이게 자제력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게 사실상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바로 명확한 목표죠. 내가 인생에서 뭘 원하는지 딱 정하는 것, 그 행동 자체가 자제력의 첫 번째 실천이에요. 목표가 없으면 우리 에너지는 그냥 안개처럼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거든요. 명확한 목표는 이 흩어진 에너지를 한 점으로 모아서 불을 붙이는 강력한 돋보기와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이 자제력이라는 힘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이 질문을 통해서 정말 극적인 사례를 한번 만나보시죠. 돈 한 푼, 변변한 집 한 채, 총을 든 군대도 없이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그 막강했던 대영 제국을 상대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그의 힘은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를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성공 원칙들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인도의 독립이라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명확한 목표, 개인의 이익을 넘어 더 나아가는 헌신,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절대적인 신념, 그리고 그를 따랐던 2억 명의 마음이 모인 거대한 마스터마인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뿌리, 그 근본적인 힘이 바로 궁극의 자제력이었습니다. 그는 상상도 못할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오직 자신의 목표에만 집중하는 엄청난 정신력을 보여줬죠.
나는 간디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간디의 이야기는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이 힘은 절대로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힘은 보편적이에요. 나폴레온 힐의 책에는 실제로 바나나 한 광주리를 들고 미국에 와서 결국 거대한 유통제국을 건설한 이민자 과일 장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 역시 명확한 목표와 신념,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하루의 어려움을 견뎌내는 그 자제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자제력은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명확한 목표라는 청사진과 그게 현실에서 실제 성취라는 건물로 지어지는 그 사이를 연결하는 아주 단단한 다리입니다. 만약 이 다리가 없다면요, 우리의 꿈은 그냥 머릿속 상상으로 영원히 강 저편에 머물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공의 마스터키, 자제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 열쇠는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 열쇠로 어떤 문을 열고 싶으신가요?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기를 바라시나요? 그 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마하트마 간디를